많은 사람은 자신이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욕 조절을 못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자제력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도 음식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제력이나 의지력만이 다이어트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제력으로 인간의 본능인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자제력을 발휘해서 식욕을 조절한다고 해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력, 자제력을 운운하는 다이어트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살 빠지는 뇌라는 책에서도 다이어트를 할 때 더 이상 인내심과 자제력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본인의 의지력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억지로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라면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먹는 이유. 먼저 자신이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식은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음식을 먹는 걸 쾌락으로 인지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락 중추가 자극받습니다. 뭔가 먹었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음식 말고도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담배나 술도 있고 코카인과 각성제 같은 마약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 말고도 쇼핑, SNS, 게임 같은 것도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 때문에 쾌락 중추가 망가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느끼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먹고 계속 쾌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쾌락 중추가 고장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먹기라는 행위에 의존성이 커지고 끊임없이 먹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분이 너무 나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단 걸 먹고 기분이 확 좋아진 적이 있나요? 그건 쾌락 중추가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그치면 다행인데 우리 뇌가 그걸 학습해 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단 걸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단 것을 섭취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스트레스, 단 것 섭취, 기분 좋음이라는 패턴이 점점 강화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게 바로 습관적 식욕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뇌는 똑같은 양의 자극을 지속해서 받다 보면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그 양을 자꾸만 늘리려 합니다. 음식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콜릿을 한 개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몇 개를 더 먹어야 만족이 되고 결국 초콜릿을 점점 많이 원하게 되면서 폭식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먹는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코칭을 하는 회원님들께 자신이 먹는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있었네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입에 넣고 나서 아차 싶기도 한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남긴 음식 한 입 먹고 음료 몇 모금 먹고 이렇게 자잘한 섭취는 사진으로 찍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먹었지만 먹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과자 한 봉지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지만 먹은 사실조차 잊은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식을 했는데 내가 뭘 먹었고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배가 터질 것 같고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동으로 먹는 상태가 된 것과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서서히 살이 붙고 체중 증가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먹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뭔가 먹을 때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먹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살 빠지는 방법. 첫째, 먹기 워밍업.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동안 시간적 공백을 두고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음식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음식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보고 음식 냄새도 맡아봅니다.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고픔 지수로 표현해봅니다. 둘째, 먹는 이유 파악하기.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먹으려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서 먹는다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먹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저자는 자신만의 공복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먹을 때마다 이유를 체크해 보라고 권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먹고 싶은 이유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등 다른 이유로 먹는 거라면 먹기 대신 다른 활동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 전환을 위해 뭔가 먹고 싶은 것이라면 산책, 설거지, 차 마시기, 호흡하기, 청소, 통화하기, 샤워하기 등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식사훈련. 먹을 때는 핸드폰이나 영상 보기 등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살찌는 음식이라고 구분짓거나 칼로리나 체중은 그만 따지고 그저 맛있게 먹는 데에 의식을 집중해보세요. 신맛, 단맛, 짠맛, 쓴맛, 감칠맛 등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미각을 자극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먹다가 자연스럽게 딴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의식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다시 먹는 것에 의식을 가져오면 됩니다. 다 먹은 후에 만족감과 배부름 지수를 파악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 더 먹고 싶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뭐야, 고작 이런 방법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자동으로 먹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마인드풀 이팅이 체형과 체중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뇌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인드풀 이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7에서 8주 동안 마인드풀 이팅을 지속하면 스트레스성 폭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단 것에 손이 가는 식습관을 가진 약 200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마인드풀 이팅을 꾸준히 한 사람은 실제로 단 음식의 섭취량이 줄었고 그와 동시에 혈당치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인드풀 이팅을 꾸준히 한 결과 과식이 줄고 체중이 2kg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유지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저도 마인드풀 이팅을 꾸준히 해보았는데요. 식사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배부름이 금방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집어먹는 습관이 사라지고 신체적 배고픔 이외 다른 이유로 먹는 일이 줄어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다이어트 코칭을 하는 많은 회원님들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과자를 먹고 한 번 먹으면 남기지 못했던 회원님은 이 식사법을 훈련한 뒤 과자를 거의 입에 대지 않거나 먹더라도 먹다가 만족하고 남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자리에서 큰 아이스크림을 한 통 순식간에 먹어치우던 회원님도 아이스크림과 멀어졌습니다. 가끔 작은 크기의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고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치킨을 한 마리 먹고도 디저트까지 먹던 회원님은 치킨 반마리도 채 먹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너무 배불러서 멈춰진다고 말합니다. 이 방법은 타이트하게 클린식을 해야 하는 식단 조절도 아니고 억지로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역꾸역 몇 시간 운동해야 하는 힘든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분하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왔던 방식을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고 마인드풀 이팅을 지속해보세요. 고장난 뇌의 쾌락 중추가 회복되고 식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식욕은 억제하면 무조건 반등합니다. 식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조절되는 겁니다. 다만 마인드풀 이팅을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음식을 먹는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며 먹는 섭취 방법입니다. 나와 음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음식은 인간에게 큰 기쁨이고 먹는 것은 언제나 즐겁잖아요. 식사 시간과 음식을 온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용하세요.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